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3장에서, 그죠? 변수의 연장선에 있는 자료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뭐, 마지막에 리스트라든지, 그리고 파이썬 튜터라는 그런 내용을 다 보고, 그리고 실습까지 이제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4장인데요. 4장이고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컨디션 스테이트먼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혹은 뭐 컨디셔널 센턴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조건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건문이라고 하면 if 구문하고요. 그리고 스위치라는 이런 구문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파이썬에서는 스위치 구문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 미리 조건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싶은 거는 현업에서는 이제 if 구문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우의 수는 if 구문으로는 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체가 가능하고 스위치 구문은 한정된 뭐 예를 들어서 값들 있죠.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라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기타 다른 뭐 자바 언어라든지 C 언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스위치 구문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스위치 구문을 지원을 하지 않아요. 뭐 지원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안에 있는 뭐 파이라는 파이 확장 잘 지니고 있는 라이브러리 관련된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구태여 그것까지 건드려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위치 구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 이렇게 디렉션 방향을 가리키는 한정된 값 혹은 남자 여자 뭐 이런 것들 딱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값들이 있잖아요. 그죠? 딱 정해져 있는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홀수 짝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정해져 있는 한정된 값들을 우리가 스위치 구문으로 나타내면 가독성이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가독성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if 구문보다는 스위치 구문이 좀 낫긴 해요. 실제. 그러나 이 스위치 구문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스위치 구문들은 if 구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나 모든 if 구문은 스위치 구문으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업에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짜신다. 현업에서는 그 다양한 생산 과정, 공정, 뭐 그리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if 구문의 조건식으로 이렇게 넣어서 처리하기에는 아주 if 구문이 적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위치 구문은 딱 한정된 값이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값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파이썬을 만든 뭐 그분 있잖아요. 그죠? 반도르 귀섬인가요? 그분이 아무래도 이 스위치 구문은 구태여 가져갈 필요가 없겠다. 왜? 모든 것이 if 구문으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구태여 얘를 가지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아마 파이썬에서는 스위치 구문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없습니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속편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하려는 방법은 찾아보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구태여 이걸 할 필요는 없다. if 구문만 잘해도 된다. 라고 저는 자랑스럽게가 아니라 자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문이라고 하면 파이썬에서만큼은 if 구문을 다루는 구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if 구문에 대해서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바로 이제 또 실습을 좀 하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조건문의 개요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문의 구조인데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조건에 따라서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실행 경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많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순서도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내가 오늘 외출을 하려고 해. 그런데 밖에 기상 예보를 보니까 눈이 온대요. 눈이나 비가 온대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우산이 필요하고, 혹은 눈만 온다라면, 웬만하면, 우리는, 그 눈이 오는지 확인을 하고, 아, 눈이 오는구나. 이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요. 예, 이제 기호가 나중에 제가 순서도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넣어서 비교를 하는 건데, 자, 눈이 오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근데 눈이 안 온다. 그러면 자가용을 가지고 가자. 뭐 이렇게 우리가 현실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맞닥뜨리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딱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뭐 아니면 도. 그래서 if, else 구문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 개의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학점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학점은 90점 이상이면 A, 뭐, 그리고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60점 이상이면 D, 그리고 60점 미만이면 F, 뭐, 이런 형태로 좀 5개의 경우로 나눠진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 if, else 구문 배우고 난 다음에 if, else if 구문을 우리가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조건에 맞게끔 우리가 만들어 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가 선택을 참 많이 합니다. 그죠? 배가 몸이 아픈 게 진실이면 병원에 가야 되고, 꾀병이면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것처럼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인가요? 뭐 아무튼 그러한 경우에 쓰는 게 바로 조건문이다. 그래서 봅니다. 프로그램에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한다. 게임을 하는데 뭐 어떤 아이템을 이제 구했어. 이제 얻었어. 득템을 했어. 근데 그 득템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현재 장비하고 바꿀 것인가? 이제 또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꿀 것이다. 이러면 바꿔주고. 그죠? 아니면 이 아이템은 팔아버려야 되겠다. 팔겠습니까? 이러면 오케이. 팔아라. 이러면 팔리는 거고. 또 아니면 게임을 하다가 자기가 모르고 슈팅 게임이나 액션 게임을 하다가 죽었어. 캐릭터가. 그러면 do you continued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계속 할 거냐? 계속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오케이. 그러면 동전 인서트 코인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코인 등 동전 넣으면 딱 시작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문장을 조건문이라고 한다. if, else 구문은 조건에 따라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문장이다. 그래서 단순히 if 구문만 쓰는 것도 있고요. if else를 쓰는 경우도 있고 if, else if 구문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if하고 else 구문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뭐 아니면 도예요. 그냥 그래서 50%의 성질을 지는 거예요. 참과 거짓 딱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50%의 확률을 지닐 때는 남자냐 여자냐 뭐 물론 요즘에는
트랜스젠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주민등록상에 우리가 2000년대 이전에는 1과 2, 2000년대 이후에서는 3과 4로 이렇게 나뉘죠. 그죠? 그래서 이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뭐 아니면 도로 이렇게 남자 여자를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런 경우 50%일 경우 확률일 때는 우리가 if, else 구문을 사용하더라 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국가 자격 시험이 통상 60점 이상이 되면 60점 포함이죠. 그래서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죠. 그죠? 그리고 60점을 기준으로 해서 미만이라면, 즉 59점부터 얼마? 0점까지라면 이거는 불합격이죠. 그죠? 이렇게 뭐 아니면 도 50%의 확률을 지니고 있다면 if else 구문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프로그래밍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 만약에 if 구문의 조건이 참이다. 그러면 if 구문 아래에 있는 내용만 실행이 되고 else 구문은 실행이 되지 않고요. 그런데 if 구문이 false야. 그죠? if 구문에 들어가는 조건이 false, 거짓이야. 그럼 if 구문은 실행되지 않고 else 구문만 실행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한번 보시죠. 자, if 하고 score에서, score는 이제 조건이, score는 뭐 점수를 사용자로부터 받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저장을 한다고 치죠. 그럼 score가 60점이야. 딱 60점이면 이거는 크거나 같다라는 비교 연산자 혹은 관계 연산자라고도 하는데, 만약에 60점보다 같거나 크다 라고 하면 우리 요거 잠깐 일장에서 좀 봤다. 그죠? 자, 콜론, 이거는 문장의 끝을 알린다 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직 문장이 종료되지 않았으니까 좀 인터프리터한테 야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밑에 거 좀 봐줘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콜론을 하고, 자 요게 그럼 60점, 내가 60점을 먹었어. 그러면 아하, 요게 참이 되는 거죠. true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나올 이런 true, false를 우리가 부울 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바나 C 언어에서는 C 언어에서는 없죠. C 언어에서는 숫자 1과 0으로 이제 우리가 표식을 하고, 자바에서는 불린 타입이라고 합니다. 불린 타입이라고 해서 1바이트짜리 데이터 타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코어가 60이라면 이걸 출력할 것이고요. 그럼 이건 출력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스코어가 만약에 58점이야. 그죠? 그러면 이거 true입니까? true 아니다. 그죠? false다. 그죠? 그럼 이거 실행 안 합니다. 실행 안 하고 else 구문으로 가서 바로 불합격입니다 라고 출력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if else 문장은 조건이 참이면 이것을 실행하고, 조건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면 저것을 실행해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맞죠? 것과죠. 참 죄송합니다. 것과 동일하다. 맞죠? 예. 죄송합니다. 예.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if else 문에서 조건을 수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조건식이라고 한다.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하여 조건식의 결과는 참이나 거짓으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조건식은 무조건 불변수 타입에 의거해서 true 아니면 false예요. true면 실행하고 false면 다음으로 넘어가라, 건너뛰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근데 이러한 조건문을 가지고 문제를 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여담입니다만은 자, 요건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할게요. 다시. 자, 일단 한번 요렇게 if else 구문을 한번 봤고요. 자, 조건문의 구조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요. 자, 한번 봅시다. 조건식 뒤에 지금 콜론이 왔어요. 이미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콜론이 있다. 콜론은 파이썬 인터프리터에게 아직 전체 문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잠시 해석을 미뤄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연결성을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부호입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기호라고 생각을 하자. if else 문은 주어진 조건식을 계산하여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한 놈입니다. 아시겠죠? 이 조건 하나에 따라서 문장이 100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줄로 두 줄로 끝날 수도 있어요. 조건을 누가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알겠죠? 그래서 조건식을 계산해서 조건식이 참으로 계산이 되면 if 아래의 문장을 실행하고인데 그죠? 실행하고 거짓이면 else 아래의 문장을 실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이 부분을 앞서 설명을 했으니까. 자, age라는 변수에다가 19라는 정수를 대입을 했다. 그죠? 할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if 구문에 이렇게 조건식을 주고 얘는 지금 19예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얘도 19죠. 19이기 때문에 같죠.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걸로 출력을 하는 거죠. 결과가 마트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이가 19보다 미만, 뭐 15세, 16세다 하면 이거 참 아니다. 그죠? 그럼 이거 실행한다. 그죠? 성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용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장에서 자, 괄호라는 게 들어왔어요. 자, 괄호. 자, 파이썬에서는 기타 다른 언어에서 있잖아요. 뭐 자바 같은 경우나 C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괄호를 if 구문 옆에 괄호하고 여기에다가 조건식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식을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라 하고 이렇게 중블럭을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이 문장을 실행을 해라라는 뜻인데 파이썬에서는 이 소괄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근데 있게 우리가 이렇게 괄호를 치게 되면 노란 줄이 올라옵니다. 워닝이. 물론 뭐 실행하는데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만은 웬만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괄호를 적지 아니하고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그냥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조건을 이렇게 적어줘야 워닝창이 안 떠요. 알겠죠? 예, 그러한 부분을 조금 제가 아까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여기에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하지만 if else 구문은 딱 뭐 아니면 도의 형태이기 때문에 50%의 확률을 지닐 수가 있게 된다. 그죠? 맞잖아요. 그죠? 아울러 때에 따라 else문인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예, 이거는 만약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만약에 이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불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플래그 변수를 만들어요. 플래그 변수가 뭡니까? 플래그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이라는 뜻인데 이 플래그 변수가 언제 잘 쓰이냐 하면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TV라는 게 있어요. 그죠? TV가 있는데 이 TV를 우리가 사용을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워부터 켜야겠죠. 그죠? 파워부터 ON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if 이렇게 if 해서 파워 발로를 하면 안 되겠죠. 파워 해서 equal 그죠? 파워가 ON이야. 그죠? 그러면 뭐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채널을 올릴 수도 있고 채널을 다운을 할 수도 있고 볼륨을 업을 할 수도 있고 볼륨을 다운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파워라는 게 만약에 오프가 되어 있다면 먼저 파워부터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널 업다운을 한다. 그러면 파워가 일단 먼저 켜져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준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간단하게 파워가 온이냐라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한 경우, 그죠? 그래서 파워가 만약에 오프가 돼 있어요. 오프가 되어 있으면 채널 업다운 됩니까? 안 되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여기에다가 파워가 오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냥 리턴 쳐버리는 거예요. 리턴 제로. 이렇게 쳐버리면 채널 업다운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여기에다가 시스템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알림 문자로 먼저 TV에 파워를 켜세요라는 그런 걸 또 알려주면 아주 괜찮은 센싱 기능이다.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else문은 생략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like number 해서 7이다. 7번을 난 좋아한다 라는 뜻에서 if like underbar number가 7이라면 요거 우리 배웠다. 그죠? 값을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죠. 그죠? 비교 연산자라고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관계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비교 연산자 이거 이꼴을 쓰면 값을 비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 like number라는 변수가 7이냐? 그럼 참이잖아요. 그죠? 참이니까 결국에는 얘를 출력을 하는 것이죠. 맞나요? 이거 또 제가 또 잘못했네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이게 아니죠. 그죠? 아유, 제가 왜 이럽니까? 7입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아까 틀렸죠. 실행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재차 제가 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if 구문을 하나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비교, 관계 연산자. 이게 바로 이제 if 구문에 들어가는 수식이다. 그죠? 수식. 수식에 들어가는, 즉, 수식을 또 다른 말로 관계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true냐, false냐를 결정을 지을 수가 있겠죠. 비교 혹은 관계 연산자는 두 개의 피연산자, 오퍼랜드입니다. 그죠? 연산자고 얘는 비교 연산자는 오퍼레이터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피연산자를 비교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변수 x가 변수 y보다 큰지를 따지는 데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 연산자의 결과는 참, true 혹은 거짓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 연산자의 종류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꼴은 같은가 물어보는 거고요. 요건 느낌표 왔죠. 요거는 not equal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값이 다르면 이런 뜻이에요. 다르면 참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부등호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그죠? x가 y보다 크거나 x가 y보다 작거나 그리고 x가 y보다 같거나 크거나 같은가. 이거는 x가 y보다 작거나 같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아는데 요 두 개는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보지 못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요거를 보면 값 비교를 해서 같으냐 틀리냐 이건 틀려야 참이고 이건 같아야 참인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관계수식, 즉 조건식이다. 그죠? 관계수식은 참이나 거짓이라는 값을 생성을 한다. 예를 들어 100이 50보다 크다. 이거는 관계식이 있다면 이건 true죠. 그죠? true를 생성을 하고요. 반대로 100이 50보다 적다. 라면 거짓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코드로 이제 거짓을 생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한번 보죠. 자, 코드를 보니까 2 2 그러니까 정수끼리 비교하니까 당연히 true가 나오죠. 그죠? 근데 2 3은 false죠. 그죠? 맞나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부터 변수할 때부터 강조를 드렸죠. 자, 2 이꼴 문자열 2. 이거는 타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비교조차가 불가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펄스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문자열도 hello 이렇게 리터럴 문자열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값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true를 리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볼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연산자, 뭐 비교연산자라고도 하는데, 자, 조건식에서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변수. 아까 뭐 100 이런 리터럴 값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통상적으로 여기에 조건식에 들어가는 값들은 변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뭐 왜 그러냐? 우리가 이런 값들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떠한 계산에 의해서 결과값을 이제 변수에 저장을 해두고 그 변수를 가지고 조건식을 세우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즉 x는 y보다 크다와 같은 수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변수 x가 변수 y보다 크면 이 수식의 값은 1이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0과 1, CPU는 0과 1만 인식을 하고, 그리고 가산밖에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이 되고요. 반대로 값이 작다면 폴스다. 그죠? 폴스는 0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0, 이거는 C 언어에서 이미 모태가 돼서 나온 건데요. 이거는 0은 폴스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0 이외에 다른 값이라면 0 이외의 양수는 true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수의 값은 양수 중에서 뭐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되고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양수의 대표적인 값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1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음수의 대표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렇게 음수의 대표적인 값을 마이너스 1로, 0은 그대로 0이고, 그리고 양수의 대표적인 값은 1이다.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코드를 보면 age라는 변수에다가 20을 대입을 했고, age가 10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이 부등호가 들어왔다면 당연히 이거는 true를 리턴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아래 코드 한번 보죠. age는 20, if age가 10보다 크다면이죠. 그럼 이거 출력됩니까? 안 되겠죠.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니죠. 정확히 20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또 잘못 입력을 했군요. 아하, 이거 20인데요. 예. 정말 왜 이런 실수를 자꾸 하지? 아무튼 자, 여기에서 age 20을 할당을 했는데 여기에서 비교해야 하는데 age가 20보다 같거나 크다가 아니죠. 무조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age가 21, 22 이렇게 되어야 얘는 진정으로 참이 되는 거죠. true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20이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20이기 때문에 이 값은 성립이 안 되죠. false가 되는 거예요. false가 돼서 이 프린트 구문, 출력 문장을 실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게 실행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거 대신에, 그죠? 요거 연산자 요거 대신에 크거나 같다, 이걸로 바꿔주면 출력 문장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죠? 이거는 뭐 아주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ool 변수가 나오는데요. 자, bool 변수에 대해서 보죠. 자, bool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bool. 알겠죠? 여기 있죠. 그죠? 조건식에서 항상 결과는 항상 true 아니면 거짓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파이썬에서 참과 거짓을 저장하는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를 우리가 bool 변수라고 칭을 하고요.
정수, 실수, 문자열 변수는 얘네들은 여러 가지의 값을 대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1도 들어갈 수 있고 2도 들어갈 수 있고 100도 들어갈 수 있고 만도 들어갈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들어갈 수 있고 실수도 마찬가지 1.1이 들어갈 수 있고 1.01이 들어갈 수 있고 2.88이 들어갈 수 있고 막 다 들어갈 수 있고 문자열도 마찬가지 hello, hi, 또 뭐 있습니까? 코리아, USA 이런 것처럼 문자열도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허나 이 부울 변수는 딱 두 가지 true 아니면 false라는 이 두 가지 값밖에 못 가지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울 변수는 프로그래밍에서 플래그 변수로 많이 사용된다. 플래그 변수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플래그가 깃발이라는 뜻이잖아요. 깃발 들면 즉 깃발 드는 게 true라고 가정을 한다면 깃발 들면 실행하고 깃발이 내려가 있으면 실행하지 마라. 이런 형태들이 참 많아요. 자, 맞잖아요. 그죠? 파워가 ON이 되어 있으면 채널 업다운, 볼륨 업다운 실행해도 되잖아요. 근데 파워가 오프 되어 있으면 깃발이 내려가 있으면 실행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실행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행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부울 변수입니다. 플래그 변수의 개념입니다. 깃발 들어, 깃발 내려 이런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보면 여기에 플래그라는 변수에다가 true를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플래그를 파이썬 쉘에서 찍어보니까 true라고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다른 변수처럼 부울 값은 수식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변수 안에 저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고요. 요거로 인해서.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참을 표현할 때 소문자로 시작하는 true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타 언어들 자바 같은 경우는 이 true, 소문자 true를 쓰거든요. 근데 그냥 좀 이런 것들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구태여 이 파이썬은 대문자 true를 사용한다는 점이 타 언어와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 넣긴 명기는 했지만 괜히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그죠? 물론 파이썬을 처음으로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타 언어를 좀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라면 통상적으로 true를 표식을 할 때 얘하고 키워드로 잡혀져 있는 게 소문자 true인데요. 이 파이썬에서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true를 이제 진정한 true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false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플래그에 false를 대문자 false를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 파이썬은 대소문자를 구별하거든요. 구별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true하고요. 이 true는 달라요. 같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부울 변수예요.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그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그게 바로 부울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울형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게 어디서 기원이 됐느냐 하면요.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죠. 부울형이란 자료형은 19세기 영국의 수학자였던 저지 부울이라는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부울은 0과 1 또는 참과 거짓만을 사용하는 논리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이것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CPU가 0과 1만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에 PC의 초석이 된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부울형의 수식을 사용을 한다. 결국에는 우리가 조건식을 주든 관계식을 주든 그 불린 값이 나오게끔 이렇게 할 때도 그거를 이제 인터프리터나 컴파일러가 해석을 해서 바이트 코드로 만들 때 0과 1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CPU한테 던져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CPU는 그 0과 1의 값을 가지고 이거는 1이 들어왔으니까 실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0이 들어왔으니까 실행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즉 실행 경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는
부울형의 값에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여담으로 제가 한번 적어 놓은 겁니다. 영국의 수학자였던 조지 불이라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도 뭐 알고 있어 봐야 나쁠 건 없죠.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조건문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조건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이제 좀 더 복잡한 그러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반복입니다. 그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반복을 하다 보면 노래 가사말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반복해서 들으면 이 부분에서 이 가사가 나온다. 따라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이걸 반복해서 들었다 보면 이쯤 되면 이 강사가 어떤 말을 할 것이다 라고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반복을 하시면 그 정도 반복은 충분히 반복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